Welcome to Movie Dochi!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재난 문자가 뜬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18년 하와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사람들은 맨홀 뚜껑 아래로 아이를 밀어넣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단 38분 동안의 지옥이었죠. 넷플릭스 신작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이 물리적 시간, 미사일 발사부터 충돌까지의 약 18분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영화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이 영화의 특정 설정에 대해 현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까지 내놓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펜타곤이 발끈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줄거리가 아니라 이 영화가 감추고 있는 소름 돋는 디테일과 현실의 안보 딜레마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Catherine Bigelow! 캐스린 비글로우입니다. 허트로커로 전쟁 중도를, 제로 다크서티로 정보전의 집요함을 그렸던 그녀가 이번엔 통제 불가능한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평단에서는 이 작품을 비글로우의 현대전쟁 3부작의 완결판이라고 부릅니다. 비글로우는 이번 작품을 기획하며 핵무기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이 우리 삶에서 기이할 정도로 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핵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 공포였으나 현대에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되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집단적 망각을 깨뜨리기 위해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임을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각본가입니다. 노아 오펜하임, 그는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MBC 뉴스의 사장을 지낸 저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을 취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 모든 걸 해결해줄 완벽한 해결책 따위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속 백악관과 펜타곤이 왜 그렇게 우왕좌왕하냐고요? 그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상황실이나 펜타곤의 결정권자들 역시 아픈 아이 걱정에 시달리거나 숙취에 시달리며 제한된 정보와 시간의 압박 속에서 허우적대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펜하임은 실제 미사일 발사 시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 숨막히는 시간의 결핍을 시나리오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영화의 시각적 구현을 위해 에미상을 수상했던 프로덕션 디자이너 제레미 힌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뉴저지의 백악관 상황실, 펜타곤 회의실,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 등의 세트를 동시에 구축했는데 모든 세트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천장까지 완비된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배우들이 실제 공간에 갇힌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화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시간이 앞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 18분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루프 구조를 취합니다. 일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곤잘레스 소령은 모니터 상의 점을 향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계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워커 대령은 상황실에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속삭입니다. 자신의 지휘 이전의 개인적인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관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파편화된 정보와 경보음 속에서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2부 총알로 총알 맞히기는 중간치 2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다시 18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총알로 총알 맞히기는 ICBM 요격의 기술적 난이도를 설명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과정이 묘사됩니다. 특히 휴무일 남북전쟁 재현 행사에 참가 중이던 분석관이 급히 호출되어 19세기의 복장을 한 채 최첨단 화상회의에 접속하는 장면은 전쟁의 역사성과 현대적 위기 상황을 시각적으로 충돌시키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적이 누구인지 파악하려 애쓰지만 시스템의 맹정과 정보의 공백 앞에서 좌절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정보의 단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에서는 아는데 위에서는 모르고 위에서 결정했는데 아래엔 전달이 안 되는 그 답답함. 관객은 이 반복을 통해 아무도 전체 그림을 모른다는 공포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장관의 시점이죠. 가장 높은 권한을 가졌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고립되고 무력한 개인의 내면을 파고듭니다. 국방부 장관 리드 베이커는 시카고에 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 국무를 방기하고 전화를 걸지만 차마 대피하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펜타곤 옥상에서 투신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는 충격적인 시퀀스죠. 대통령은 벙커로 이동하는 마린원 안에서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에 살고 있다는 대사를 통해 영화의 주제의식을 육성으로 전달합니다. 그는 보복 공격을 감행하여 억지력을 증명할 것인지 아니면 확전을 막기 위해 침묵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불가능한 결정 앞에 놓입니다.
배우들의 면면도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역의 이드리스 엘바를 보세요. 우리가 흔히 보던 영화 속 영웅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농구 행사 뛰다가 땀범벅이 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벙커에 끌려갑니다. 엘바는 이 영화엔 영웅도 악당도 없다. 상황에 압도된 인간만 있다고 말했죠. 그는 시나리오를 읽기도 전에 캐스린 비글로우의 연출이라는 점만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죠. 국방장관 역의 자레드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비극과 공적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카고에 있는 딸을 구하고 싶지만 국가 기밀이라 대피하라고 말도 못합니다. 결국 펜타곤 옥상에서 그가 선택한 비극적인 결말은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장관이라는 직함도 아무런 보호막이 못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책임자로서 이성적 판단과 개인적 공포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물을 연기한 레베카 페르구손 역시 이성적인 군인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무너지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일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한 뒤 퇴장하지만 관객을 영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타 배우의 조기 퇴장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라 패닉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터집니다. 영화에서 미군의 요격 미사일이 실패하죠. 이를 두고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이 이례적으로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영화는 허구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100% 요격에 성공했다라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선을 그은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테스트는 날씨도 좋고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성공하도록 짜여진 쇼라고 비판합니다. 실제 실전 성공률은 50% 아니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화 속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 같다는 대사,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비글로우 감독은 펜타곤의 홍보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택한 겁니다. Of a fraction of a dot. 영화 보신 분들 결말 때문에 화나셨죠? 미사일 충돌 직전, 대통령의 결정 직전 화면에 끊겨버렸으니까요. 이게 뭐야 싶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소름 돋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넷플릭스 자막을 켜고 엔딩 크레딧을 보면요. 폭발음 혹은 익스플로전이라는 지문이 뜹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폭발음이 배경에 깔리죠. 결국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은 폭발했습니다. 감독은 시각적인 폭발 장면 대신 청각적인 암시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비극을 확정 지은 겁니다. 보복 공격을 했든 안 했든 이미 파국은 일어났다는 뜻이죠. 각본가 노아 오펜하임은 논란이 된 결말에 대해 미사일이 터졌는지 대통령이 보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영화의 목적이 단 한 사람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말의 부제는 곧 관객에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라고 묻는 대화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2025년이라는 시점에 인류에게 도착한 불길한 예언서일지도 모릅니다. 영화는 18분의 반복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를 집 밖으로 치우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아름다운 영화와 언제나 함께할 지금까지 무비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